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지난 5달 동안 대한민국 경제실록은 IMF 구제금융시대를 거쳐 대우 사태까지의 최근 경제사를 더듬어봤습니다. 도대체 왜들 그랬을까?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었길래 그렇게 쫄딱 망하도록 기업 운영을 했고 나라 살림을 했던가? 때로 울분의 가슴을 쳤고 때론 동정과 연민으로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우수하고 지혜로운 국민입니다. 지난 시절에 우리가 받아낸 성적표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해방 직후 우리는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보다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저런 거지 같은 나라에서 무슨 수출을 하냐는 비아냥대는 소리까지 들어야 했겠습니까? 허나 지금 어떻습니까? 일일이 숫자를 갖다 댈 필요도 없이 이제 괜찮은 나라가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늘도 있고 숙제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의 모습을 기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늘부터 대한민국 경제실록은 바로 그 기적을 이루기까지 거쳐온 양지와 음지의 지난날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서울 모처에서 한국경제 60년사 국제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60년 만에 이룩한 기적적인 성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런 성장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전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 경제는 그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성장의 비결을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에서 찾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 경제는 적절한 정부 개입이 주요했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행운까지 따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 정책 입안자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책 도입과 실행이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비밀 혹은 비결이 있었다면 바로 정책의 적절한 도입과 실행에 있었다는 얘기다. 흔히 개발연대라고 하면 경제개발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던 1960년대 이후 70년대 말까지를 말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경제개발 노력은 없었다는 것인가? 시간을 잠시 개발연대 이전으로 돌려본다. 행장님, 이것들 좀 태워버릴까요? 어디 보세요. 태우게. 1945년 8월 초순경, 경남 마산 남성동에 자리한 조선식산은행 건물 뒤편의 문서 소각장에서는 며칠째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이토군, 예. 자넨 내국으로 들어가서도 은행원을 할 셈인가? 아닙니다. 그 은행원은 적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젊어서 좋군. 미래가 있으니. 무슨 말씀이신지? 세상이 뒤집히면 나 같은 늙은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지. 젊은이는 끊임없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마침내 세상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니까 고작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야. 나도 대일본 제국도. 행장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대일본 제국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린 조선을 근대화시킨 주력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근대화의 주의야. 그건 중요치 않아. 근대화는 적어도 조선인들 스스로도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야. 그 힘을 우리가 폭력적으로 억누르고 있었을 뿐이지. 오늘은 비행기가 더 자주 나오는군요. 나머지도 서두르게. 모두 불구덩이에 넣어. 그들은 무엇을 그토록 지우고 싶었던 것일까? 그렇게 며칠 전부터 전국의 은행이나 경찰서, 주재소 뒤뜰의 문서 소각장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리고 8월 15일. 各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臣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 일본 천황의 항복 방송이 있고 꿈 같은 광복을 맞이했다. 국민들은 목청껏 자유를 외치며 해방의 기쁨을 즐겼다. 그러나 현실은 돌아오면 밥그릇과 숟가락까지 공출에 빼앗긴 전시 동원 체제와 다를 바가 없었다. 숨을 고르기도 전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국난을 맞이한다. 만 3년의 전쟁은 모든 것을 앗아갔다. 기업인들에게도 치명적이었다. 산업 기반이 대부분 파괴됐기 때문이다. 국민 생활은 말할 것도 없었다. 때때로 너무 내가 예수를 몹시 사랑하는 줄 알고 둘도 없는 매혹적인 여인으로 둔갑하여 위선적인 그럴듯한 구석을 내세워 내 입술을 더러운 유약에 맞들이게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권태의 심오한 허벌판 한가운데로 지쳐서 헐떡이는 나를 이끌고 가서 얼떨떨한 내 눈 속에 던져넣는다. 때 묻은 옷가지와 벌려진 상처, 그리고 박애의 피투성이 도구를 시공간으로 가야 할 배우가 웬 은성에 와서 좌중을 휘어잡으시는가? 아유, 이봉구 선배, 잘 왔소. 돈 좀 있어요? 나 대포값이 없어서 시 하나 읊었어요. 혹시 1950년대에 명동을 다니셨다면 은성이라는 주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장소를 무대로 짧은 이야기를 꾸몄습니다. 은성은요, 바로 제 어머니가 하시던 주점입니다. 지금 명동길로 가다 보면요, 유네스코 바로 그 건너편에 문화예술인들이 찾았던 은성 주점터라는 표지석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은성에는 그 앞에 등장한 박인환, 이봉구 선생을 비롯해서 변영로 선생님, 김세용, 전혜린, 숱한 시인과 예술가들이 단골로 애용했던 곳입니다. 전 한창 자라던 나이라서 그때 분들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하나만 더 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입니다. 은성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는데 수주 변영로 선생께서 제게 대포를 한 잔 권해주셨습니다. 오, 이 영환이로구나. 그래, 네가 지금 몇 학년이지? 겨울에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 갔습니다. 야, 그래,
이 세월 참 빠르구나. 영화 감독 아버지의 연기자 아들이라. 역시 이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셨다면 이 자랑 깨나 하셨을 텐데. 이놈아, 이리 앉아. 술 한 잔 바꿔라. 예. 감사합니다. 너 이리 좀 오너라. 예? 이놈의 선생님. 이놈아, 요즘같이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곡식을 버리는 놈이 어딨어? 서울역이나 청계천 굴다리 쪽 가봐. 피죽도 못 먹은 땅거지들이 천지사방이야, 이놈아. 참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요 술자리에서 술을 잘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당시 은성을 운영하시던 지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대의 담배는 생각을 열고, 한 잔의 술은 마음을 열어주고, 한 잔의 커피는 대화를 열어준다. 돈벌이보다는 예술적인 분위기가 좋아 은성을 꾸려나가신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요, 지어머니는 술값을 주는 대로 받으셨다고 그래요. 외상값도 주면 받고 안 주면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자꾸 하시고요, 외상장부를 찾아내는데 그게 글쎄 사각개짝 양만한 분량이 나오지 뭡니까. 폐허가 된 땅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가난했던 시절, 그렇게 예술인들은 술과 담배와 낭만을 즐기는 가운데 전쟁의 상처와 빈곤과 고통스러운 예술원도 위안받았던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외상장부들은 단순한 장부가 아닌 그 시대의 예술가들의 애환의 기록물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술가들에게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예술이 있었습니다. 허나 이름 없는 무명의 시민들, 국민들에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정부도 뭔가는 해야 했지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카카, 이것 좀 살펴주십시오. 미국의 무상원조로 근근히 이어가던 1958년 7월, 이승만 대통령에게 경제개발 계획안의 초안을 제출한 사람은 송인상 부흥부 장관이었다. 부흥부는 경제기획원의 전신이다. 경제개발계획 초안이라? 이 경제개발 계획안에 따라서 하나하나 차분하게 진행한다면 국민들도 잘 따라와 줄 것입니다. 경제개발 계획의 원조는 소련 아닌가? 한데 원수들을 왜 뒤따라하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권 말기인 1958년 부흥부 산하의 산업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됐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에서 장기 원조를 얻으려고 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달랐다. 더 이상은 덥석덥석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버스가 안 다녀서요. 에휴, 됐어. 그만 일이나 해. 예. 다른 사람들은요? 마찬가지겠지. 석유를 팔지 않으니 버스가 전부 올스톱 돼갖고 서울이 아주 마비 상태 아니야. 점심때쯤이나 도착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큰일이네요. 한두 번도 아니고. 아니, 이 대통령은 미국에 있을 때 사람 좀 잘 사귀어놓지 말이야. 미국이 기름을 안 주니까 노상 이런 일이 터지는 거 아니야? 1950년대 어느 날 느닷없이 미국 원조기관이 기름 공급을 중단할라 치면
공장에 기계가 서는 건 물론이고 서울은 교통마비로 아우성이었다. 카카, 편찮은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오늘도 기름 공급은 안 되었는가? 오후부터 재개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송 장관, 예, 기름 안 쓰는 자동차 좀 만들어 보게.